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 협력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제 21차 총회인데요. 보통 줄여서 이제 COP2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다음 주 아마 12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당사국 총회는 원래 그 88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에 지구 온난화 이슈가 계속 빈발함에 따라서 이제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라는 거를 발족을 해서 그 첫 번째 보고서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95년도에 2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약에 지금 추세로 온실가스가 증가된다면은 아마 2100년경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3.5도 이상 올라갈 것이다. 엄청난 이렇게 거죠. 이제 경고를 했죠. 예. 그래서 2년 뒤에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네. COP3죠. 이때 이제 그 합의를 했는데 38개 선진국이 2008년부터 12년 사이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5.2% 줄이자 네. 이렇게 하는 이제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했죠. 근데 이제 교토 의정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나라가 선진국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지금 온실가스 최1위로 부상을 했고 또 인도나 브라질이 신흥공업국도 역시 이제 경제 성장됨에 따라서 2020년이 되면은 뭐 선진국을 넘어설 전망으로 돼 있고 또 캐나다와 미국이 또 탈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토 의정서만 가지고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OP21에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2020,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 따른 기후 변화 감소 계획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총회에 앞서 가지고 한 190개 나라에서 자기 각국이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담은 INDC라는 자발적 기여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던 1, 2 배출국 중국하고 미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까 3.5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참가를 해서 우리나라의 입장하고 계획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었습니까?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이제 COP21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그 신에너지 육성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발표한 2030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국내적으로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열고 또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설명하신 거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입장은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 이런 다소 의욕적인 큰 폭의 INDC를 이미 지난 6월 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산업 육성 비전을 국제적으로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겠다 그런 의지도 표명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면서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겠다.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에너지 신산업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제시하신 그 신산업 모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 프로수머 시장이라든가 또 제로 에너지 빌딩, 또 스마트 공장, 제주도 탄소 제로섬 프로젝트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전력 프로수머 시장이라는 것은 프로수머라는 것이 이제 생산을 의미하는 프로듀서하고 소비자를 의미하는 콘슈머에 결합해서 프로수머인데요. 앞으로 이제 전력 소비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는 이제 모든 국민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든가 전기차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 그리고 이제 저장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은 재생 에너지하고 단열 기술을 잘 접목해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미래형 건물을 만들겠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우선적으로 그런 건물들을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 공장은 정부가 이제 올해 제조업 혁신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IoT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 생산 공정과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제조 공장의 한 3분의 2 정도, 한 4만 개 정도를 스마트 공장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그 제주도 탄소 제로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또 전력 공급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족하는 섬으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은 이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이 협력, 기술 협력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국과심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토 우정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이 선진국만의 노력으로 기후 변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 속에서는 선진국 개도국이 공동 참여 협력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기술 개발 및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가 사실 아시다시피 세계 수준의 R&D 역량이 있고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 변화에서도 이제 대외적으로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고 또 작년에 아시다시피 여기 송도에 녹색 기후 기금, 그린 클라이밋 펀드가 유치되어 있고 우리가 초기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UN 기후 변화 협약 글로벌 기술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기술 집행위원회 TEC라고 하는데요. TEC라든가 그 산하에 있는 CNDC, CTCN 이런 데 지금 참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한 그 아까 37% 감축 목표 달성이라든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협력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 국가심에서 이제 몇 가지가 의견이 됐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한국의 역할 및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기술 협력 메커니즘, 그 TEC에 우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문제라든가 예. 또 CTCN에 우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성과 창출형 협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국가 간의 강점을 연계한다든가 시너지형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효율적인 국내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서 미래부를 글로벌 기술 협력 창구 ND라고 하는데 ND로 지정을 해서 관련 부처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유념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기관 간의 또 국내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이 결코 한 나라, 한 부처 또는 한 기관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앞에 이제 글로벌 기술 협력 창구 ND로 지정된 미래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처 간 그리고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또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 이미 설립 운영되어 있는 국제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린 클라이밋 펀드 지금 송도에 있는 거 GCF라든가 또는 GGGI 이런 국제기구하고 국내 유관기관 예컨대 키스트 부설 GTC 그린 텍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국내 유관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서 효율을 높여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시한 그 감축 목표가 너무 지나치다. 아까 뉴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은 우리가 좀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제시한 INDC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와 관련해서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